부담이 많은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1 K3 리그 27라운드 김포FC와 화성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맞붙게 되는 두 팀, 우승이라는 타이틀의 목표를 둔 김포와 냉정한 경기를 펼쳐야 하는 화성이 만났습니다. 네, 그렇죠. 김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위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천안에 3점 뒤진 2위 등이거든요. 네. 현재 오늘 이게 또 연기가 됐던 경기이기 때문에 득실차를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면은 우승에 대한 꿈이 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점 3점이 꼭 필요한 경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위에 지금 화성FC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기부여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난 최근에 있었던 경기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우려를 떨쳐낼 수도 있는 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기들을 보여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의 경기력도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포FC입니다. 이상호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이중호, 이슬찬, 이강현, 윤민호, 손소경, 정희찬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윤민호 선수가 두 번 나왔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21번 윤민호 선수와 32번 윤민호 선수가 오늘 모두 선발 출전하면서 최근에 32번 윤민호 선수는 선발 출전을 하는 빈도수가 높았지만 21번 윤민호 선수는 좀 벤치에서 출발하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 또 지난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던 선수이니만큼 오늘 특별히 또 선발 출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학철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 화성FC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조영진, 김성환, 장영우, 김경민, 카를로스 알베르토, 박태웅, 공용훈, 김도영, 조동건, 심재혁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조동건 선수가 앞쪽에서 공격을 이끌겠고요. 김성환 선수가 중심을 좀 뒤쪽에서 잘 잡아주게 된다라면은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충분히 이제 득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득점을 만들어내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오늘도 벤치에서 김효기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 입장에서는 끝까지 방심을 할 수 없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심판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주심, 박규삼 1부심, 김정권 2부심, 임정수 대기심, 이렇게 총 4분께서 주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포FC는 지난 경기 울산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1대0으로 끌려가고 있다가 박준현 선수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시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19라운드가 이제 수년됐던 양조와의 경기에서도 김혁기 선수가 후반전 또 마지막 시간에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경기 끝나기 직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페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화성이 좀 좋은 분위기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은 특히나 또 12라운드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김포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화성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었는데 원정팀이었던 김포가 21번 윤민호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서 1대0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화성 입장에서는 이제 김포가 우승을 다투고 있는 팀이지만 그때 이제 기억을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리벤지 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오늘 물론 이제 순위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경기는 아니지만 화성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 리벤지 매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은 최종 라운드까지 오늘 경기 포함해서 이제 2경기씩 남겨두고 있는데 화성FC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기게 된다면 7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반면에 김포FC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1위,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팀들이 조금씩 삐그덕대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천안이 다시 한 발 앞서 나가게 되면서 현재 3점 차로 뒤져 있는 김포FC고요. 득실차에서 천안에 조금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은 두 경기,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기고 천안시 축구단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기지 못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이 이제 잠시 후 경기를 펼치게 되겠는데요. 평일 경기다 보니까 저녁에 또 경기가 펼쳐집니다. 확실히 최근에 또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쌀쌀해진 날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김포 화성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파카를 입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체온 관리 그리고 부상 관리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양 팀의 어느 선수건 간에 부상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서라도 좀
좀 다치지 않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포 FC는 최근에 펼쳐졌던 이 5경기 중에서 하위권 팀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승점을 쌓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파주전, 울산전을 제외하고 이제 강등권인 양주, 평택 그리고 동기부여가 약한 청주전에서 무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게 제일 아쉽겠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 FC, 오른쪽에 화성 FC가 위치를 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보냈는데요. 이강현이 높게 띄웠습니다. 자, 화성 FC는 이 후방 쪽에 카를로스 선수가 합류를 한 이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네. 그 정면. 그렇죠. 카를로스 선수가 지금 화성에 합류하고 나서는 원래 이제 센터백으로 좀 더 많이 알려진 선수인데 그 앞쪽에 미드필더 쪽에 많이 위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쪽에서 김성환 선수가 안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리를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감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경록 오른쪽 측면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슬찬 선수도 여름이적 시장에 합류를 하면서 오른쪽을 계속해서 책임을 져주고 있고요. 자, 이강현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준비합니다. 앞쪽으로 길게 때려 붙입니다. 자, 머리 맞고 코너킥. 확실히 이강현 선수의 이런 모습, 뒤쪽에서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앞쪽에 있는 동료의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김포의 이제 손석영 선수나 뭐 정희찬 선수의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잘 살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두 선수는 정말 공간 침투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높게 띄워 보냈습니다. 반대편 헤더 떨어뜨렸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 전에 나갔다 들어왔다라는 판정이 나왔고요. 확실히 지금 초반에 두 팀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의 또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일단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후반전 마지막까지 체력 배분을 김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즌 막판 같은 경우에는 이 우승 경쟁이라든지 강등권 경쟁이라든지 고춧가루를 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양조와 강릉이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상위권 우승 경쟁을 하는 팀들을 잡는 모습도 종종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즌 마지막까지 가면서 이제 뭐 흔히 강등로이드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면 지금 김포처럼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김포 FC가 경기 초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때려놨던 패스는 화성 진영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경기 초반 김포가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하기보다는 좀 라인을 자신들의 라인들을 좀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말씀드리기 무섭게 압박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윤민호 선수 32번의 윤민호 선수와 그리고 정희찬과 손석영이 전방 압박을 한 차례 시도했습니다. 자, 짧은 패스 풀어 나옵니다.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카를로스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우방에서 천천히 전방 압박 시도합니다. 끊어냈어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슬찬. 자, 조금은 먼 거리 때립니다. 네.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화성의 실수를 이슬찬 선수가 빠르게 또 커트를 해주면서 네. 그 볼이 이제 이강현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고 앞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좀 킥에 자신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과감한 슈팅을 보여줬거든요. 골문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유효 슈팅이 되진 못했지만 이강현 선수의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수 한 명이 넘어졌다 일어났는데요. 자, 이슬찬의 커트 이후에 이강현이 멀리서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2번 윤민호 선수와 카를로스 선수의 경합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를로스 선수가 오늘은 오른쪽에 위치한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는데
확실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그런 영향을 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앞쪽으로 나가는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를 해주면서 위치를 가져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팀에 있어서는 많은 옵션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깊게 보냈습니다. 경합 쫓아가는데요. 살려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슛! 아하!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김도영 선수가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냈고 그리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박경록 선수의 판단이 너무나도 아쉬웠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애매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 장면인데 일단 볼 소유권 박경록 선수에게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김도영 선수가 압박이 좋았기도 했지만 박경록 선수도 조금 더 빠른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도영 선수의 슈팅도 골문을 향하지 못했던 부분은 화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김포FC보다 화성FC의 흐름이 더 좋은 상황인데요. 자, 김포FC는 특히나 또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점이 적다라는 것이 김포의 최대의 장점이었는데 일단 그에 반해서 이제 득점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최근 라운드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강등권에 위치한 팀들 그리고 좀 중위권에 있으면서 동기부여가 약해진 팀을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2무 1패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우승 경쟁에서 가장 좀 뼈아픈 그런 순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득점력에 대한 부분 사실 챔피언십이 남았지만 챔피언십에서 또 좋은 성적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그 득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이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화성FC의 공격.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그 득점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김포FC가 되겠고요. 자, 김성환 선수가 넘어졌는데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최근 전방에서 32번 윤민호 선수의 활동량, 압박 그리고 그 저돌성이 빛을 발하면서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이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 김포고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짧은 패스로 가운데로 풀어 나오는데요.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 유지하고 있는 화성FC. 자, 화성FC는 올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밖에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원정길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 화성이 중위권에 위치하게 된 이유라고 보실 수 있는데 홈 성적은 좋아요. 네, 홈 성적은 굉장히 또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원정에서 너무나도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이번 시즌 현재 11위 물론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중하위권에 조금 처져 있게 되는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말 화성FC는 올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자, 그 정면 조동건입니다. 조동건 잡아두고 오른쪽 벌려줍니다. 자, 그대로 낮게 깔아줍니다. 자, 먼저 머리로 걷어냈던 김포FC. 자, 이상욱 골키퍼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화성FC 진영. 일단 김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한 번씩 타이밍을 잡고 압박을 하는 상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지난 주말 경기에 대한 부분들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 조금씩 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화성이 뒤쪽에서의 빌드업 과정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줄 수 있고요. 빌드업이 됐을 때 압박이 없었을 때 화성이 뒤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안정감은 아무래도 베테랑 선수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김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 압박 과정을 덜 가져가지만 그래도 방금 전처럼 필요할 때는 조금씩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부담감을 계속해서 한 번씩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앉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 또 적극적으로, 어떨 네. 때는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가져가야 상대에게 위협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넓게 갑니다. 자, 경합 공 따냈습니다. 21번 윤민호입니다. 오른쪽 측면 손석영이 벌려져 있습니다. 가운데로 투입. 카를로스가 걷어냈습니다. 이슬찬 반칙 선언됩니다. 네, 이번에는 김도영 선수가 이슬찬 선수가 이제 헤더를 위해서 떴을 때 같이 떠주지 않았다라는 이제 위험할 수 있는 플레이였다라는 파울이 선언이 됐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이슬찬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좀 위험하게 떨어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저 후방 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자, 전반 초반 이제 10분이 넘어갔는데 양 팀이 조금 고르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1번 윤민호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박스 부근에는 4명의 선수가 모여 있고요. 김포는 초반에 세트플레이 상황에서도 많은 선수를 전방에 배치하지는 않고 있어요. 짧게 갑니다. 윤민호 그대로 박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뒤쪽 갑니다. 잡아내고 있는 박성민 골키퍼. 자, 전방으로 한 번에 빠르게 연결을 해봤는데요. 패스 미스, 그리고 먼 거리에서 슈팅 막힙니다. 네, 박성민 선수가 빠르게 좀 앞쪽으로 연결을 해봤는데 오히려 그게 끊기면서 상대에게 유효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빠르게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상대에게 볼을 넘겨주게 되면은 동료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상대에게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역습 찬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한 패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스로인을 가져갑니다. 자, 오늘 또 이중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왼쪽 윙백으로 출전하고 있는 이중호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활약도가 확실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중호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 선발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27라운드 수년 경기에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박경록 하프라인 넘어섰고 전진 패스 원터치 돌려줍니다. 이어받았습니다. 이슬찬 앞쪽으로 띄워 보냅니다. 자, 다시 한번 김포FC의 공격. 손석용 측면 2명이 붙어줍니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빠르게 차단을 해줬던 화성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김포 선수들은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라는 어필을 조금 해봤지만 주심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강현 선수가 가볍게 어필을 가져갔는데 김도현 주심이 또 이 과정을 또 설명을 잘 해줬고요. 자, 화성FC의 공격. 자, 지금 이 응원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확실히 또 관중 입장들이 이제 또 많이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유관중 경기가 되면서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네. 시즌 중간에 잠깐 풀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긴 시간이 아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번에는 네. 자, 다시 한번 카를로스가 끊어냈고요.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합니다. 하지만 조동근 선수가 연결하지 못했고요. 왼쪽 측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넘어지면서 반칙.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도 좀 전체적인 주도권에 대한 부분은 김포가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경기에서 뭐 계속해서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 운영을 가져가지만 네, 이 장면부터 보시고요. 자, 지금 네. 발 맞고 오른쪽 팔 쪽에 살짝 맞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봤던 김도현 주심이었고요. 윤민호
자, 가운데 돌파합니다.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측면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이중호 낮게. 자, 수비 맞고 굴절. 이렇게 되면 역습 기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태클. 네, 이슬찬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태클을 보여줬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볼을 빼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를로스가 끊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프라인을 넘어섰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자, 카를로스 선수는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좋은 기량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돌적인 모습, 볼을 끊어낸 이후에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속도를 보여줬던 카를로스 선수였고, 뭐 물론 그 과정에서 결론은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부분은 김포 입장에서도 카를로스 선수의 이제 저런 플레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런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화성FC 다시 한번 원터치 돌려줍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왼쪽 측면 조영진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김도영 먼저 끌어내고 있는 김포FC. 계속되는 화성FC의 공격입니다. 카를로스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자, 속도 경쟁 붙여보면서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아줍니다. 먼저 막아내고 있는 이용입니다. 네, 박스 안쪽으로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제 화성의 움직임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너킥까지 얻어냈는데, 이런 부분들 현재 사실 김포가 조금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화성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심재혁 선수가 짧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았고요.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상욱의 펀칭. 자, 멀리 가지 않았어요. 한번 접어두고 왼발 슛 막아냅니다. 자,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렇죠. 박스 안쪽에서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면서 슈팅까지 가져갔었던 김도영 선수였는데, 이 슈팅도 상대 수비의 머리에 맞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김도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접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 김도영 선수의 슈팅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 박태웅 선수가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네. 않는데요. 높게 띄워 보냅니다. 반대편 아하! 헤더! 자, 이번에는 준비된 세트 플레이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파포스트 쪽을 향해서 높진 않았지만 빠르고 낮은 크로스를 통해서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대편으로 돌려주는 그런 시도를 했었던 이제 박태웅 선수의 킥, 그리고 조동건 선수의 헤더였는데 약간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조동근 선수도 머리에 맞추자마자 바로 아쉬워하는 모습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주변에 상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헤더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반대편에 있는 동료에게 연결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명 사이 빠져나오면서 공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반칙 선언. 네, 볼을 빼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어드밴테이지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이제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화성FC가 김포FC보다는 현재까지 슈팅을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슈팅에 대한 부분은 화성이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이 김포FC 홈구장에서 화성FC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심재혁인데요. 이상욱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 김포FC의 이 최소 실점 역할을 또 지대하게 했던 이상욱 골키퍼였죠. 그렇죠. 후방에서 이제 동료들에 대한 위치를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뒤쪽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김포의 이제 수비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 앞쪽으로 쫓아가는 김도형. 자, 김도형 선수가 전반전 초반부터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욱 선수의 킥이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뭐 일부러 앞쪽에 있는 센터백 쪽으로 줬던 것 같은데
상대가 압박을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헤더를 통해서 이성국 골키퍼에게 내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네. 네. 일단 뭐 이성국 선수가 의도한 패스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심재혁의 헤더. 조동건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였습니다. 네. 굉장히 또 생소한 위치에서의 옵사이드인데 연결되는 순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나 이 화성FC 조동건 선수도 그렇고 김효기 선수가 또 올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류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두 선수 정말 베테랑의 품격을 정말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성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베테랑이 많은데 뭐 김성환 선수, 박태웅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베테랑을 주축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조동건 선수가 이번 시즌 팀에 합류했고 김효기 선수가 또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공격진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화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는 김경민 선수가 약간은 흥분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파울이 아니다라고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심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었고 일단은 파울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희찬과 윤민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공의 위치를 조정을 하고 있는 윤민호입니다. 자, 21번의 윤민호. 자, 박성민 선수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정희찬이 일단은 앞쪽으로 뛰어갔고요. 윤민호입니다. 윤민호 슛! 어허.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니어포스트 쪽을 한번 노려봤던 슈팅을 시도했던 윤민호 선수거든요. 아무래도 윤민호 선수가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볼 앞에 있을 때는 슈팅보다는 연결해주는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왔던 김포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좀 허를 찌르는 슈팅을 시도를 해봤던 윤민호 선수였고 골문 바깥으로 향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날카로운 플레이들을 보여줬던 윤민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2번의 윤민호 선수가 압박을 가져가고 자, 김포FC가 조금씩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찬의 반칙. 네,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카를로스 알베르토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다라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화성FC 김경민. 오른쪽으로 카를로스 앞쪽으로 띄워 보냅니다. 헤더 조동건. 자, 공중볼을 거의 화성FC 선수들이 따내고 있는데요. 윤민호 강하게 붙습니다.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왼쪽으로 전달을 했고요. 이중호가 올라와 있습니다. 앞쪽으로 윤민호 줄 곳을 찾습니다. 이용. 자, 화성FC 선수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김포FC 선수들이고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김포FC 전방으로 띄워 보냅니다. 정희찬. 자, 카를로스와의 맞대결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네, 이번에도 정희찬 선수가 볼을 처음에 첫 터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카를로스 선수가 압박을 잘해줬고 그 볼을 잃어버린 상황을 다시 한번 압박을 하던 과정에서 정희찬 선수의 파울이거든요. 지금 압박 과정에서 벌써 이제 이런 장면들이 정희찬 선수 쪽에서 나오는데 이 장면들이 누적이 되게 된다라면은 주심도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는 타이밍이 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경민이 가운데로 박성민이 올라와 있습니다. 헤더 그대로 흘려줍니다. 뛰어갑니다. 조동건. 자, 수비 2명 김태한 걷어냅니다.
자, 곧바로 강하게 압박을 가져갔던 공용훈. 이상욱의 클리어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내고 있는 손석용 높게 올라왔습니다. 넘어집니다. 자, 착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깨 쪽에 지금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넘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좀 털고 잘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같은 장면이 손석영 선수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돌적인 돌파 그리고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전방에서의 득점력까지 갖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짧게 갑니다. 박경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붙여줍니다. 자, 손석영이 발을 대봤지만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찬, 손석용, 두 명 사이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자, 하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영. 자, 전반 초반부터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던 김도영인데요. 자, 이상욱이 나와 있어요. 자, 심재혁 선수가 따라가 봤는데 이상욱이 먼저 처리합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조영진 선수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경민 가운데로, 김성환. 김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승점 3점이 꼭 필요한 경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양기 선수의 투입 타이밍을 조금씩 계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전방에서 높이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포 입장에서도 새로운 이제 변화를 가져가기 위한 옵션, 후반전에 아무래도 좀 조양기 선수를 투입하는 시기가 고정훈 감독이 칼을 빼드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영기 선수도 서울 이랜드에서 올 시즌 합류를 했잖아요. 네. 정말 또 합류를 하자마자 득점력을 또 보여주면서 이 김포FC가 조금 어려웠을 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점을 쌓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양기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 어느 타이밍에 또 투입이 되게 될지 조금 지켜보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성환 오른쪽으로 먼저 끊어냈던 이중호 선수입니다. 자, 최근에 또 이 김포FC는 이 K2 K리그 2로 진입하기 위한 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K3 무대에서 우승을 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그렇지 않더라도 K리그2로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김포 입장에서도 K3 리그에서의 마지막 시즌이라면은 우승을 좀 가져가면서 K리그2로 지금 진출을 하는 게 훨씬 더 또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패스가 조금 길어지면서 공격권 김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김포의 스로인. 지금 경기장 밖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김포의 홈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의 관중석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규격이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화면에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저쪽 상단에 보이는 도로 쪽은 계속해서 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여러 번 이제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이 김포FC 저 주차장이라고 네. 하죠. 저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잠깐 화면에 비춰졌었는데 아무래도 저 부분의 관중석을 놓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양쪽 이제 골대 뒤쪽으로 추가 관중석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일단은 저 위치는 계속해서 또 명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카를로스가 반대편으로 전환합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 여전히 스코어는 0대0. 자, 양 팀 오늘 경기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경민 전진 패스. 자, 원터치로 돌려주는데요. 이 공이 이용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중우 3명 사이. 자, 뺏기지 않았고요. 앞쪽 밀어줍니다. 원터치로 돌려주면서 가운데 침착하게 풀어나옵니다. 앞쪽으로 깊게 띄워 보냅니다. 하지만 선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카를로스. 자, 김포FC가 현재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압박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후반전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고정훈 감독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양기 선수의 교체 투입 타이밍 때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득점을 노리기 위한 플레이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네, 이강현이 이중호에게. 자, 크로스는 수비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제는 김포가 조금 노려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최근에 뭐 울산과의 경기에서 2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득점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좀 효율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은 시즌을 운영하는데 뭐 물론 몇 경기 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우승 경쟁에서 남은 경기를 또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득점이 나온다면은 그 득점 부분에서 또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윤민호 선수가 준비합니다. 짧게 갑니다. 자, 그대로 붙여줍니다. 반대편 갑니다. 헤더! 먼저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았고요. 자, 경합 과정 버텨내면서 김도영이 공을 따냅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결 속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 많아요. 자, 김도형 왼쪽 측면 올려줍니다. 가운데로 김도영! 이상욱의 결정적인 세이브가 나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 침투하던 김도영 선수의 크로스. 네. 심재혁 선수가 논스톱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일단 여기서 조동건 선수가 잘 버텨줬고 여기서 김도영이 반대편을 바라보고 따진 땅볼 크로스. 심재혁의 마무리하지만 이상욱이 이걸 또 발끝으로 걷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매끄러웠던 역습 전개였고 마지막 슈팅까지 좋았습니다만 이상욱 골키퍼가 발로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슈팅. 네, 이후 장면에서의 이제 또 조동건 선수의 슈팅을 끝까지 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화성FC가 조금씩 이 골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박태용 선수가 또 한 번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지금 공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걸치기만 하더라도 인플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띄워주는데요. 걷어냈습니다. 뒤쪽으로 살짝 띄워 보냅니다. 자, 김포FC가 공을 따냈고 정희찬 앞쪽으로 곧바로 압박 가져가는 화성FC. 자, 화성FC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들어오면서 김포FC 선수들이 공을 못 잡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확실히 전반전 중반 이후의 분위기는 화성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김포가 일단은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화성 입장에서도 이렇게 분위기를 가져왔을 때 좀 득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네, 화성이 좀 분위기 가지고 있을 때 득점을 만들어낸다라면 오늘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화성의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득점이 나온다면 또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겠고 반면에 김포FC는 이 상황을 넘겨가면서 본인들이 또 득점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는데요. 네. 지금 카를로스 선수가 발을 헛디디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뒷걸음질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좀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자주 있는 일이죠. 그렇죠. 네.
자, 왼쪽 측면에서 스로인 앞쪽으로 길게 던져줍니다. 이슬찬의 클리어. 앞쪽으로 다시 한번 보냅니다. 오! 자, 버텨냈어요. 네. 자, 장영우 오른쪽 측면 낮게 깔아줍니다.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주차장 쪽에는 트렁크를 열어두시고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네요. 네, 거의 뭐 1등석인데요, 저기가. 네, 네. 상당히 편안한 자세로 오늘 경기를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상호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양팀의 스코어 여전히 0대0. 자, 김경민의 헤더. 카를로스 짧게. 천천히 공격을 풀어가고 있는 화성FC. 자, 멀리 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조동건. 한번 접어두고 뒤쪽 갑니다. 박태웅. 반대편으로 전환. 장영우. 자, 공을 뺏기지 않으면서 패스 플레이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우. 다시 한번 띄워 보내는데요. 김태환의 클리어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스로인. 확실히 이제 조영진 선수가 왼쪽에 있는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보일 수 있는 장점인데 왼발을 잘 쓰는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왼쪽 윙백, 왼쪽 윙까지도 볼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측면 위치를 커버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더 떨어뜨렸습니다. 조동건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성이 공격권 가져옵니다. 김경민 왼쪽으로 버텨내면서 뒤쪽 살짝 내줍니다. 자, 뺏기지 않았어요. 최후반까지 물러납니다. 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강현 오른쪽 측면입니다. 손석용 한 명 제쳐내고 손석용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수비에 성공을 했던 화성FC. 오! 자, 지금 크게 넘어졌는데요. 자, 조동건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고, 네, 김태환 선수는 약간의 억울함을 표시를 했지만 일단은 뒤쪽에서 좀 들어가면서 볼터치보다는 조동건 선수가 조금 더 강하게 좀 부딪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좀 파울이 선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뭐 그 전 장면을 말씀드리자면은 뒤쪽에서 저런 패스 미스가 나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패스를 더욱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위치에서의 패스 미스는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저런 부분이 이제 올 시즌 김포FC가 저렇게 이제 전진 압박을 하면서 득점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현재 분위기가 화성FC 쪽으로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런 플레이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프라인 뒤쪽에서 프리킥 김경민이 준비합니다. 점으로 깊게 헤더. 일단 밖으로 걷어내고 있는 이슬찬 선수입니다. 반대편으로 심재혁 가운데로 윤민호가 끊어냅니다. 하지만 패스 미스. 다시 한번 전방으로 투입을 시켜봅니다. 김도영의 헤더. 김태환. 자, 두 선수가 연속적으로 걷어내 봤는데요. 침착하게 풀어나오는 화성FC. 카를로스.
앞쪽으로 헤더. 장영우. 이중호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네, 측면 쪽에서 일단은 상대가 크로스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또 깔끔하고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자, 그 정면 쪽으로 붙여봅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한 번 공을 끊어내는데요. 손석영 붙어줍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자, 손석영 선수에게 반칙이 주어졌고요. 조영진 선수가 끝까지 막아내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가운데 넓은 공간, 조동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터치가 길었어요. 카를로스. 자, 이용의 터치가 있었고요. 윤민호. 정희찬에게. 올 시즌 김포FC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희찬 선수입니다. 김태한. 이강현에게. 오른쪽에 있는 박경록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자, 천천히 후방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김포FC. 자, 확실히 급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김포FC입니다. 일단 뭐 이번 실수가 나왔습니다. 공격 숫자 3명이에요. 자, 살짝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반대편 전환합니다. 쫓아가는 김도형. 자, 짧은 패스가 미스가 나왔고요. 이슬찬. 헤더.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옵니다. 자, 수비 라인을 많이 내려 놓은 상태인 김포FC. 반면에 화성FC의 선수들은 하프라인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성환. 오랜만에 박성민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자, 주심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강현. 박경록에게 다시 한번 붙어줘요. 터치 길었습니다. 멀리 걷어내고 있는 김태한. 네, 이번에도 좀 실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서의 지금 센터백 라인에서의 실수가 좀 겹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김포 입장에서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윤민호. 이강현. 자, 원터치로 손석영. 자, 본인의 피지컬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먼저 걷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공격을 진행합니다. 이용. 김포의 백스리 라인 이제 양쪽 센터백들은 운동장을 굉장히 넓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상대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장면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격 패턴이 많았던 김포의 이번 시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태환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지 패스. 자, 살짝 내주면서 윤민호입니다. 가운데 공간 돌아섰습니다. 손석영 슛!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아크 정면에서 측면으로 내줍니다. 흔들면서 슛! 막아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카를로스 선수가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박성민 선수가 공을 밖으로 걷어냈고요. 네, 이 장면에서 윤민호 선수의 패스 좋았고 손석영 선수의 퍼스트 터치도 완벽했고요. 네. 하지만 박성민 선수의 선방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일단은 이중호 선수의 슈팅이 조금 정면으로 흐르면서 화성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카를로스 선수가 이 세컨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걷어내기 위해서 발을 뻗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상이 나왔거든요. 자,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좀 접촉이 있었고 다행히 카를로스 선수는 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윤민호 선수가 이 침투 패스를 정확하게 보여줬고 손석영이 지체 없이 돌아서면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박성민 골키퍼가 또 이 공을 막아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손석영 선수의 퍼스트 터치와 그 이후에 파포스트를 노리는 이제 슈팅까지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네. 하지만 박성민 선수가 좀 각을 또 잘 좁히면서 또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막판 정말 득점 기회가 한 차례 왔었던 김포FC고요. 자, 윤민호 선수가 다시 한번 공을 돌려줬습니다. 카를로스도 다시 한번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시간이 조금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전반전 경기죠. 그렇습니다. 박성민 골키퍼입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자, 정희찬 끝까지 쫓아가요. 정희찬 공을 좋아요. 살려냈습니다. 정희찬 가운데로 연결됐습니다. 아하! 자, 먼저 처리하고 있는 화성FC입니다. 자, 계속되는 김포FC의 공격. 이중호가 뒤쪽으로, 윤민호 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반칙이 주어졌고요. 네, 이 장면이 아무래도 전반전 마지막 공격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화성은 모든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를 해야 되고요. 김포도 최대한 많은 선수가 좀 공격에 가담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전반전에 있었던 그 세트 플레이와는 다르게 막판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는 김포FC입니다. 윤민호, 좋은 패스를 보여줬던 윤민호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포FC와 화성FC의 전반전 0대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화성이 조금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을 좀 잘 가져갔었던 전반전인데 두 팀 모두 완벽한 찬스에서 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후반전을 조금 생각하면서 그런 의도로 경기를 좀 펼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을 노리고 있는 신창렬, 그리고 평택시티즈는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코너킥 기회. 오른발로 날카롭게 헤딩! 골! 신창렬! 두 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창렬이 자신이 만들어낸 코너킥을 그대로 다시 한번 헤더로 돌려 넣으면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줬거든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헤더였기 때문에 신창렬 선수의 헤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두 경기 연속골을 통해서 일단은 뭐 경기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평택의 이제 강등권 싸움을 굉장히 힘을 많이 받게 해주는 신창렬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평택시티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김포FC를 상대로 오늘 경기 선제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인공은 신창렬, 벤치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서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포 입장에서는 평택의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고요. 신창렬 선수에게 실점까지 허용을 하면서 박준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른바 이 박준태 선수가 온더볼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박준태를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화성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열립니다. 자, 슛! 들어갔어요. 이형경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울산이 너무 쉽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초반 기세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정말 예쁜 패턴을 통해서 이형경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울산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화성이 최근 경기에서 아쉬웠던 흐름이 좀 드러났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네. 울산이 굉장히 잘한 거지만 화성이 최근 3경기에서 실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너무 뒷공간, 이 백스의 뒷공간이 완전히 털렸고 여기서 이형경 선수가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 선수를 막는 선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패스를 이형경 발밑에 갖다 주면은 이거는 골이죠. 바로 응징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굉장히 빠른 시간. 자, 왼쪽 측면. 추가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기한 붙여줬는데요. 자, 떨어져! 박재환! 결국 화성이 해내네요. 이야, 지금 화성에 포기하지 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재환 선수 오늘 수비적인 기량도 좋았는데 결국은 경기 막판 올라가서 승점 0점짜리 경기를 승점 1점짜리 경기로 바꿨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붙였었는데 이게 그냥 이게 하필이면은 울산 선수 맞았나요? 네. 지금은 박진포 선수 약간 맞고 굴절된 공이 박재환 선수 앞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청주의 공격. 자, 아웃프런트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측면 쪽 문경민이 짧게 내줍니다. 어려운 터치, 크로스 높게 자, 헤딩! 양 팀의 근력이 무너집니다. 이풍범. 이 결정적인 장면 사실은 중앙 쪽에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없었던 청주였거든요. 네. 근데 측면에서의 크로스, 목포 선수들의 반응보다 이풍범이 먼저 반응하면서 이번에는 헤더 득점으로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풍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왼쪽에서 크로스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이풍범이 높게 날아올라서 결국 헤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측면에서 결국에는 크로스 선택을 했었던 이 왼쪽에서 크로스가 있었고요. 네. 지금 수비가 이풍범 선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어요. 네, 이풍범이 먼저 반응하면서 김민상을 높이에서 이겨내면서 헤더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막바지 하위 팀에 조금 속해 있는 팀들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고춧가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는 평택이 또 창원과 함께 이 우승 경쟁에 좀 고춧가루를 뿌려냈고요. 네. 현재까지는 청주가 목포에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목포를 좀 더 마음이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에서 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모든 포지션이 중요하겠지만 측면 수비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전인규가 높게 띄웠습니다. 자, 등지면서 지켜냈고요. 아크 정면 문경민 접어놓고 자, 짧게 빠져나옵니다. 손민우 스코어 2대0 2점 차 리드하는 청주FC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민우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이 목포의 수비 공간을 확실하게 뚫어냈고요. 손민우가 침투하는 공간으로 확실하게 패스를 해줬던 문경민의 침착한 도움도 이 득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리그 막바지 청주FC가 이제 FC 목포를 홈에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이번 시즌 청주가 가장 아쉬웠던 포지션이 바로 저 중앙의 미드필더들이었거든요. 네. 이 패스가 들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손민우의 침투하는 과정 모든 것이 완벽했던 청주FC 손민우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네, 손민우도 완벽하게 터치를 앞쪽으로 가져가면서 이휘숙 골키퍼가 반응은 했지만 너무나 손민우에게는 좀 손쉬운 장면이었고요. 네.
크로스 높게 헤링경 앞 뒤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명성준의 패스 살짝 멈칫하면서 김원민 띄워줬어요. 박스 안에서 김성진! 말의 골을 기록하는 김성진! 스코어 1대2 이제는 한 점 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오늘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목포 입장에서는 뭐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승점 1점이라도 획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김성진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서 동점골을 첫 번째 팀의 만회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FC 목포 선수들은 시간을 계속해서 체크해 달라라고 주심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나 치열한 경기. 네, 청주 선수들도 어떻게든 버티는 흐름이 있었던 후반전이긴 했는데 네. 목포가 역시나 이렇게 경합을 시켜주면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세컨볼 싸움에서 김성진이 볼을 획득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임대준이 끝까지 머리를 댔기 때문에 김성진에게 도움을 한 차례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침착하게 잡아놓고 왼쪽 골문 구석을 노렸던 김성진. 우선 팀의 만회골을 기록했고요. 청주 FC의 이한명을 해줬습니다. 네.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자, 살짝 지금 잘 돌려놨어요. 때렸어요. 이동현! 이동현입니다. 스코어 1대0 대전항공철도가 앞서갑니다. 야, 지금은 이동현의 마무리도 워낙 침착했지만요. 직전에 송수영 선수로 보여지거든요. 네. 송수영이 돌아서면서 가슴으로 한 번에 수비수를 달고 또 패스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 쪽에서 이동현의 침착한 마무리까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남인성 해설위원과 제가 오늘 이동현 선수의 활동량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 패스였어요. 네, 그렇죠. 또 아. 최근에 대전에서 흐름이 좋았던 김승호에게서 패스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동현은 직전 장면에 또 오른쪽 측면에 있었는데 마무리는 또 자, 창원시청이 한 명의 선수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치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자, 황정훈 좋아요. 타쿠마! 와, 지금 교체에 들어오자마자 타쿠마 선수가 골을 뽑아냈고요. 한 번에 오른쪽 측면으로 전환했던 패스가 주요했던 창원시청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갈 길 바쁜 천안시의 발목을 잡아끄는 타쿠마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천안 입장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 수적 우위를 10분 활용했던 창원시청 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뭐 골도 골이지만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네. 나왔어요. 한 번의 전환 패스가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황재훈 선수의 이 한 번의 크로스 선택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타쿠마 선수가 이에 반해서 창원시청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느껴집니다. 확실히- 공부하셨어요? 패스 연결이 연결됐는데요.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김종석! 자, 김종석이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득점 경쟁을 하고 있는 김종석 선수가 한 골을 해주네요. 자, 지금은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승규 골키퍼의 판단 미스까지 네, 지금 잘 돌아섰죠. 전반전에서도 이승규 선수가 약간은 나오는 타이밍을 잘 못 잡는 모습들이 비춰졌었는데 이 정도 이제 출전 시간을 지금 자, 스피드 살립니다. 연결 골! 선제골 기록하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스코어 1대0. 네, 순간적으로 라인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허물어졌던 강릉의 수비 라인이었고 그러면서 왼쪽 측면에서 이제 땅볼 크로스가 이제 공다희 선수에게 연결됐고요. 공다희 선수의 슈팅은 수비에 좀 살짝 굴절이 되면서 오히려 막기 어려운 그런 코스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영준의 패스 공다위의 마무리. 지금 굴절이 있으면서 김철호도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뭐 볼에 대한 도전이었고 정확하게 볼만 건드렸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뒷발로 잘 빼줬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반대편 골! 동점을 기록하는 강릉 12직구단 스코어 1대1. 확실히 강릉이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상황들에서 지금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왼쪽 측면에서의 이 크로스가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여기서 헤더가 공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크로스의 정확성이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김민식이 다시 올려줍니다.
자, 이번에 연결 성공. 그대로 슛! 골! 들어갑니다. 선제골 김혜정 스코어 1대0. 네, 확실하게 한 방을 노렸던 주한성입니다. 역시 이 직전에 가마차기로 한번 좋은 슈팅 장면을 보였었는데 이 두 번째 가마차기에서는 득점까지 기록했던 좋은 장면을 만들어봤던 주한성입니다. 자, 김민식 선수가 들었을까요? 네.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바로 기록합니다. 아, 거기다가 주한성의 슈팅은 그냥 완벽했습니다. 네, 정말 이 군도 됐어요. 김민준 안쪽 투입 루안 반대 있는데요. 열립니다. 1대 슛 들어가! 추가골 스코어 2대0. 김해가 달아납니다. 확실하게 지금 아무래도 이 역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측면으로 연결을 잘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중앙으로 내주는 선택 그리고 그 이후에 루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내주면서 마무리까지 굉장히 원활했던 공격 과정입니다. 자, 지금은 루안 선수 저 패스 박자가 반드시 필요했었. 김경준 살려냈어요. 뒤쪽 연결 열리고요. 자, 열립니다. 마무리 하나요?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3대0. 신상휘까지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네, 확실하게 이 측면에서 상대의 공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굉장히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잘 풀어 나왔고 이 신상희 선수가 중앙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교체 들어온 김경준 선수와 신성희 선수가 콜라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배천석 선수의 이 어시스트로 보입니다. 네. 2021 K3 리그 27라운드 김포FC와 화성FC의 후반전 계속해서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체력적인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후반전에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었던 상황이고, 화성은 전반전 중반 이후로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를 하면서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화성FC가 전반전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김포FC가 후반전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반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양기 선수의 투입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고정훈 감독은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조양기 선수가 언제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김포의 이제 좀 전술 자체가 조금씩 변하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이제 후반전이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될 텐데요. 과연 하프타임에 또 어떤 말들이 오갔을지.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 오른쪽 검은색 유니폼의 김포FC가 위치를 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전반전 교체 카드는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교체 없이 후반전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두 팀 모두 이제 교체 타이밍을 분명히 가져가는 그 신호탄은 김포는 조양기, 화성은 김효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언제 또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경기 분위기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김태환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길게 카를로스가 전방으로 길게 찹니다. 자, 전반전에 이 카를로스와 정희찬 선수가 또 많이 맞붙었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포지션상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상황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뭐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이 보일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종호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전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수비에서나 그리고 오버래핑 했을 때, 공격 가담했을 때나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발 출전에 대한 부분들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좀 제 기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민호 넘어집니다.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터치가 조금 길었어요. 이강현. 자, 선수들이 많이 엉켜 있는데요.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 이강현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좁은 위치에서 일단은 윤민호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강현 선수가 다시 한번 볼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좀 손에 좀 맞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은 핸드볼 파울이 좀 선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민호 선수 21번 윤민호 선수가 지금 박태웅 선수와 한 차례
볼 경합이 있었는데요.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하프라인 뒤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화성FC. 자, 김경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 심지혁의 헤더. 다시 한번 심지혁이 돌려줍니다. 카를로스 짧은 패스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윤민호. 자, 넓은 공간으로 나왔어요. 올라옵니다. 자, 이슬찬의 돌파. 한 템포 멈춰놓고 뒤쪽으로. 하지만 오른쪽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은 아쉬운 패스가 나왔는데 뭐 일단은 그럼에도 김포의 라인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후반전에는 확실히 라인을 높이면서 상대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플레이예요. 자,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때립니다. 수비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확실히 손석영 선수가 저런 위치에서 직접적인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 슈팅에 자신이 있고 과감한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윤민호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전반전부터 모든 킥을 도맡아 했던 윤민호. 자, 전반전 막판에는 또 손석영 선수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한 차례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죠. 자, 신호를 보냅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먼저 머리로 밀어냈던 화성FC. 확실히 전반전과는 다르게 김포FC 선수들이 라인을 많이 끌어올린 모습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후반전에는 거의 라인을 높인 상태에서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압박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손석영 파고듭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까지 걷어냈고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가운데로 그대로 왼발 높게 떴습니다. 이중호. 정희찬. 앞쪽에 막아서고 있는 카를로스. 이용이 다시 한번 정희찬에게. 가운데 아크 정면. 오른쪽에 선수가 있습니다. 잘 열었죠. 이슬찬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자, 계속되는 압박. 박성민의 클리어. 태클까지 피해냈습니다. 가운데로 끊어내고 있는 김태한. 자, 이슬찬이 한 템포 늦춰갑니다. 이강현. 가운데로. 자, 다시 한번 전방으로 투입해 보는데요. 경합을 붙여봅니다. 따라가는 심재혁. 이상욱이 나와서 처리합니다. 후반전 약 5분이 조금 넘게 지난 시간인데 김포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고 라인을 높이면서 주도권을 좀 많이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고정훈 감독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조금 이른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통한 좀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저 조동건 쪽인데요. 윤민호. 자, 공의 흐름을 살려봤지만 네, 반칙 나옵니다. 이 장면은 경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김경민 선수에게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역습 과정으로 가는 상황에서 손석영 선수의 속도를 아무래도 김경민 선수가 스타트가 늦은 상황에서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파울로 끊었다라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김경민 선수가 이 손석영 선수로 시작되는 그 역습 그 과정을 딱 카드와 맞바꿨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위험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징계가 나오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손석영 선수의 저 속도를 살리는 역습 과정, 날카로운 것들 분명히 이제 화성 입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경기장에 나왔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가 좀 카드를 각오하고서라도 파울로 좀 끊으면서 일단은 위험 상황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용이 측면으로 많이 빠져 있고요. 정희찬. 카를로스가 앞쪽으로 보냅니다. 윤민호.
자, 윤민호 선수가 가운데서 존재감을 보여주는데요. 강한 바디 체킹, 반칙 선언됩니다. 그렇죠. 이번 장면에서는 지금 장영우 선수와 윤민호 선수의 어깨 싸움이었는데 장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정당한 어깨 싸움이었다라고 어필을 하는 과정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주심은 굉장히 너무 강하게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에 윤민호 선수가 프리킥을 직접 시도를 했는데 그 위치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치라면은 분명히 슈팅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위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오른발을 활용하는 선수가 킥을 처리를 하게 된다라면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가져가고 있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21번의 윤민호와 정희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벽은 5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찬 선수는 물러났고 윤민호가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윤민호 띄워 보냅니다. 박스 안쪽. 아하! 자, 지금 이용 선수를 한 차례 본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좀 연결하는 그런 킥을 시도를 했던 윤민호 선수인데 조금 길게 떨어지면서 뭐 머리에 맞히거나 하진 못했어요. 네. 이 장면인데 슈팅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볼이 너무 길게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점유율을 내준 상황 속에서 경기를 펼쳤던 김포FC. 하지만 후반전 시작한 이후로는 점유율을 찾아왔습니다. 자, 박성민 선수의 골킥은 벗어났고요. 빠르게 던져줍니다. 자, 가운데로 다시 한번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빠르게 올라옵니다. 왼쪽이 비었습니다. 이중호. 이중호. 자, 1대1 시도, 왼발 크로스, 반대편 높게. 하지만 동료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 측면으로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까지 잘 시도가 됐었는데 크로스가 너무 길게 떨어지면서 일단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화성FC가 빠른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문기한 선수가 출전하고 8번 박태용 선수가 벤치로 물러납니다. 네, 오늘 또 주장원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던 박태용 선수인데 그대로 이제 또 문기한 선수에게 주장원장을 건네주면서 경기가 오늘 여기까지의 역할이 마무리였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위치를 설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중앙에서 미드필더를 좀 안정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선수들 간의 교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부분이라던가 기동력적인 부분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교체 카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활동량이 많은 김포FC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또 염두를 해두고 한 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강현 헤더. 윤민호가 넓은 공간을 바라봅니다. 이용 빠르게 쫓아가는 심재혁. 자, 끊어냈어요. 화성이 올라옵니다. 터치가 길었습니다. 이슬찬. 김태환의 앞쪽으로 원터치 돌려줍니다. 이어받으면서. 하지만 화성이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어요. 문기한 가운데로 벌려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김도영의 슈팅 막힙니다. 손석용. 자, 또 한 번 손석용이 넘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손석용 선수의 돌파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문기한 선수도 미안하다고 손석용 선수에게 토닥여줍니다. 네, 고의가 아니라는 그런 좀 액션을 보여줬던 문기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박경록. 이강현. 다시 한번 후방을 거칩니다. 반대편으로 벌려주는데요. 헤더. 장영우 선수의 헤더 클리어가 있었습니다. 정희찬 돌아섰습니다. 주고 받습니다. 이강현. 자, 오른쪽에 이슬찬이 뛰어가는데요. 손석영 그대로 멀리서
중거리 슛을 한 차례 가져갔던 손석영 선수입니다. 이승찬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제 또 공격 가담을 해주면서 앞쪽에 공간이 생겼고 손석영 선수 이런 위치에서 조금 슈팅 가져가는데 굉장히 또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슈팅을 좀 시도를 했던 손석영 선수인데 골문을 벗어났지만 계속해서 화성이 좀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대 수비수들을 좀 끌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의 중거리 슈팅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되는 김포FC의 공격. 자, 중원에서 윤민호와 이강현 선수가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공격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용. 다시 한번 이용이 받습니다. 김태환이 가운데로. 오른쪽 박경록에게. 자, 이강현의 전지 패스. 자, 박성민이 먼저 나와서 막아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사이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거든요. 박성민 골키퍼의 빠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화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들어서면서 이 손석영 선수 쪽으로 공격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윤민호의 패스 미스. 심재혁 터치 가져가지 못했어요. 먼저 걷어냈던 김포FC. 네, 일단은 그 전 장면에 대한 부분들 이강현 선수의 파울이 좀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드밴테이지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심이 이강현 선수에게 구두 경고를 주면서 똑같은 상황이 또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강현 선수에게 경고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섰습니다. 자, 가운데 공략 태클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먼저 김태환의 클리어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는 손석영 선수에게 연결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후반전에 손석영 선수 쪽으로 조금 적극적인 좀 패스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록, 윤민호. 자, 다시 한번 공을 빠져나옵니다. 문기한이 앞쪽으로 전달을 했어요. 공격 숫자 많아요. 자, 조동건이 갑니다. 조동건 넘어집니다. 조동건 끝까지 살려줍니다. 오른쪽 측면 심재혁에게. 카를로스 발을 뻗어내면서 클리어. 자, 패스가 길어졌고요. 정희찬이 끊어냈습니다. 압박 시도하는 조동건. 이중호의 헤더. 자, 좋아요. 오른쪽에 넓은 공간 뛰어갑니다. 이슬찬. 자, 하지만 먼저 조영진이 막아냅니다. 네, 이번 상황은 좀 손석영 선수가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슬찬 선수가 멀리서 뛰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거리가 조금 상당했거든요. 그렇죠. 이슬찬 선수가 속도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거리가 너무 조금 멀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먼저 손석영 선수가 가서 지켜주고 뭐 뒤로 내주고 다시 움직이는 플레이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드는 김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영. 문기한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문기한에게 앞쪽으로 띄워보내요. 박스 안쪽. 자, 이상욱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후반전도 이제 62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스코어 0대 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이용의 헤더. 자, 어느 정도 화성이 점유율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김포가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화성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김포 입장에서는 좀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 역시나 만들어냈지만 골문을 가리지 못했던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전 마지막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김포FC의 선수 교체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넘어졌어요. 조금은 먼 위치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좋아요. 자, 김도영 넘어집니다. 하지만 코너킥 선언되지 않았고요. 네, 일단은 김도영 선수는 코너킥에 대한 어필을 좀 해보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김효기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칼을 화성이 먼저 꺼내드네요. 자, 심재혁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조동건과 동갑내기 파트너인 김효기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확실히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리고 K리그 1에서도 득점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네. 네, 김포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경계되는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가 그라운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FC는 오늘 경기 아예 승리를 하겠다는 목표라고 좀 봐도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꼭 승리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화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 이강현 반대편으로 갑니다. 헤더로 떨궈 놨고요. 이슬찬, 손석영, 이강현을 거쳐 김태환에게 박경록 전진 패스 그대로 흘려줍니다. 아크 정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전달. 이중호 가운데로. 자, 수비가 촘촘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두텁게 상대 이제 화성의 수비가 박스 안쪽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호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은 뒤로 살짝 빼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다시 한번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멀리서 때려봤는데요. 이강현의 슈팅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김포FC도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21번 윤민호 선수가 빠지고 16번에 이성재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일단은 조양기 선수보다는 이성재 선수를 먼저 선택을 하고 있는 김포고요. 네. 미드필더 지역에서 이강현 선수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이성재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재 선수가 또 경기 막판 또 득점을 하면서 승점을 가져왔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화성FC 본인 진영에서 스로인을 가져갑니다. 확실히 오늘 화성이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박스 안쪽에 굉장히 두텁게 박스를 형성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포가 뭐 최근에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경기들 그런 상황에서 상대 팀들이 다 저렇게 이제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오늘도 아직까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김포 입장에선 답답한 공격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합 과정에서 박경록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앞면 쪽에 지금 상당한 고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이 장면이죠. 네, 머리끼리 좀 부딪히면서 통증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행히 일단은 일어났는데요. 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용 앞쪽으로 경합을 붙여봅니다. 카를로스 머리 맞고 멀리 걷어냈습니다. 이강현 측면으로 보냅니다. 이슬찬 반대편으로. 이중호. 자, 카를로스 헤더. 자, 빠르게 반대편으로 가는데요.
교체 들어온 이성재입니다. 이슬찬, 이성재. 자, 윤민호 선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재입니다. 자, 이중호 잘 받아놨고요. 앞쪽에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카를로스 머리 맞고 터치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네, 일단은 뭐 윤민호 선수에 비해서 이성재 선수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은 아래쪽에서 이강현 선수와 비슷한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 지금은 자, 조동건 머리 맞고 네,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그렇죠. 의도치 않은 퍼스트 터치가 되면서 네, 볼 위치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강현. 자, 가운데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 손석영 왼발로 뛰어 보냅니다. 박스 안쪽. 자, 먼저 처리하고 있는 화성FC. 자, 이렇게 되면 올라올 수 있어요. 김효기 가운데로. 왼쪽으로 공격을 재설정합니다. 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왼쪽 측면 올라갑니다. 자, 이 크로스는 반대편으로 넘어갔고요. 장영우 선수의 크로스는 수비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또 좋은 공간을 만들어냈었던 화성인데 첫 번째 크로스가 너무 길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장영우 선수에게 연결됐고 크로스를 다시 재차 시도를 했지만 정희찬 선수의 몸에 맞고 코너킥이 지금 선언이 됐는데 화성 입장에서는 지금 후반전 조금은 분위기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교체 카드까지 활용해가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기한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낮게 가요. 뒤쪽으로 흘려줍니다.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잡아두고 다시 한번 문기한에게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자, 김포FC는 또 한 명의 교체 카드 조양기 선수가 출전하고 정희찬 선수가 빠져나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32번 윤민호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투톱처럼 좀 움직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손석영 네. 자, 김효기 선수가 직전 상황에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좁은 위치였는데 유효 슈팅을 만들어줬던 김효기 선수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정말 이제 뭐 조양기, 손석영, 윤민호 이 세 명의 선수가 좀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윙백들이 조금 더 공격 가담을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양기 선수의 슈팅이 한 차례 나왔고요. 두 팀 모두 교체에 들어온 선수가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또 조양기 선수는 이 신체적인 조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서울 이랜드 FC에서도 분명히 이제 뭐 센터백으로도 활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센터포워드 뭐 두 가지 옵션을 다 활용을 만족시켜줄 수 있었던 선수였고요. 일단 뭐 김포에 와서는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영입한 그 몫을 톡톡 해주고 있거든요. 자, 왼쪽 측면 낮게 깔아줍니다.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네, 화성이 계속해서 지금 역습 과정에서의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왼쪽으로 나가는 이 상황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안쪽에 있었던 조동건 선수에게 컷백 플레이까지 정말 약속된 정확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왼쪽 측면을 한번 허물어내봤던 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조동건과 김효기 선수가 22라운드 이후부터 지금 득점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후에 또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기회였었는데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뭐 라운드로 치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일단 19라운드 수년된 경기 뭐 최근 경기에서 득점을 아예 못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이제 정말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화성이 믿을 선수들은 일단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조동건 그리고 김효기 이 두 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득점을 노리기 위한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 이중호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자, 조금 길게 갔고요. 자, 공격권 김포FC.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인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 공격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이제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많이 배치를 하게 되면서 자, 띄워줬습니다.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네, 코너킥으로 선언을 하네요. 네. 자, 지금 주심은 PK는 선언하지 않았고요. 네, 볼에 대한 도전이었고 볼을 먼저 건드렸다라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양기 선수가 이슬찬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교체에 들어온 이성재가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고 박성민 골키퍼 앞쪽에도 윤민호 선수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높게 띄워 보냅니다. 이성재. 김태환이 밀어줍니다. 가운데로 흘려보냅니다. 자, 화성 문기한 앞쪽으로 길게 조동건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문기한. 공영훈이 짧게 이어봤습니다. 전지 패스. 김효기 내줍니다.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만들어갑니다. 김도영. 그리고 띄워보내요. 박스 안쪽이에요. 길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팀 모두 조금씩 득점에 가깝지만 득점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득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뭐 두 팀 입장 모두에게도 아쉽겠습니다만은 김포 입장에서는 우승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네. 네, 오늘 경기에서 꼭 승점 3점이 필요한 김포니만큼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김포FC가 또 다음 경기 김해시청이란 말이죠. 그렇죠. 김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4위 싸움을 위해서 승점 3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팀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김포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요. 뭐 현재 골득실이 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에 승리한다고 해도 1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는 게 김포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안이 마지막 경기를 또 승리를 가져가고 김포가 두 경기를 다 잡아내도 김포FC는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라면은 일단 골득실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득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현재 김포의 분위기가 다득점 경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뭐 사실상 남은 경기에서 천안이 이긴다라면은 우승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 갔어요. 머리로 맞춰 놓습니다. 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손석영 선수입니다. 네, 손석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장면에서도 좀 헤더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냐, 파울이 아니냐라는 어필을 가볍게 조금 해보는 모습이었고요. 네. 네, 이 장면에서 좀 손으로 잡아챘다라는 그런 어필을 살짝 해봤던 손석영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성FC가 볼을 자유롭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영. 다시 한번 후방으로 카를로스. 문기아. 가운데로 버텨주면서 가운데 연결하는데요.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양팀 선수들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강현 선수와 조동건 선수가 지금 신경전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김태환 선수가 빠르게 좀 캐치를 하고 두 선수를 말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선수들 이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물론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이 욱해지면서
또 신경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선수들 빠른 시간 내에 냉정함을 찾고 경기에 임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신경전을 하게 된다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두 선수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조동건 선수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심이 계속해서 좀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강현 선수도 이제 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동건 선수가 좀 끝까지 마지막까지 조금 한마디를 더하게 되면서 일단은 경고가 나오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헤더 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강현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빠르게 전개를 했어요. 하지만 박경록이 천천히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이성재. 자, 오히려 이제 급한 쪽은 김포FC가 됐습니다. 자, 두 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효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두 팀 모두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득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뭐 김포 입장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상대가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면서 밀집 수비를 가져갔을 때 득점을 내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경기에서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던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김포FC가 되겠고요. 아직까지 뭐 경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또 많은 시간이 또 남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약 10분이 조금 넘는 시간만이 남아있는 오늘 경기인데 김포가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일단 뭐 고정훈 감독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있고 챔피언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김포예요. 조영진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압박을 가져가는 김포FC. 전방으로 투입. 이성재가 가운데로 이강현에게. 윤민호. 자, 지금은 이중호 선수였죠.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이슬찬 붙여줍니다. 카를로스가 먼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도 이용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좀 압박을 해주면서 파울로 끊어내고 내려가는 장면이고요. 일단은 뭐 위험 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들은 뭐 경고를 받지 않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은 세 번째 교체 카드를 투입합니다. 박준태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김도영 선수가 벤치로 물러납니다. 네, 굉장히 또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격적인 부분에 많은 것을 더해줄 수 있는 박준태 선수를 투입하게 되는 화성인데 이렇게 되면은 네, 좀 조영진 선수에게 수비적인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화성 입장에서는 이 교체가 이제 조금 공격적인 상황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불안감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부담을 가질 수 있음에도 공격적인 자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 박준태 들어오자마자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밀어줬어요. 장영우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헤더 걷어냈습니다. 자, 김도영 선수가 정말 전반전부터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남은 시간은 박준태 선수에게 맡겨뒀습니다. 박준태입니다. 돌파합니다. 오른쪽 측면 낮게 깔아줍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김효기 맞고 나가면서 골킥.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조동건, 김효기, 박준태 이 세 명의 선수는 좀 공격적인 부분에 조금 더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조영진 선수와 문기한 선수의 투볼란치가 이제는 박준태 선수의 수비적인 도움은 조금 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네, 그렇다면은 뒤쪽에서의 안정감을 어떻게 또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또 김경민 선수와 손석영 선수가 한번 부딪혔는데요. 다행히 손석영 선수 일어났습니다. 자, 선수들이 앞선 장면에서 또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흥분해서는 안 되겠고요. 문기한, 장영우, 카를로스가 가운데로 짧은 패스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곧바로 김태환 선수가 또 조동건 선수에게 다가가서 또 미안하다고 했고요. 이강현 전지 패스. 이슬찬이 앞쪽으로, 하지만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양팀의 경기 8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여전히 스코어는 0대 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헤더. 자, 연속되는 헤더 이후에 속도를 붙이는 이성재. 이성재 계속 갑니다. 올려줍니다. 낮게 갑니다. 카를로스의 클리어. 박준태가 공을 따냈고 가운데. 자,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어요. 그대로 한번 접어두고 계속 갑니다. 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양기 뒤쪽으로. 이중우. 화성FC 수비는 다 복귀가 된 상황이고요. 조양기. 최후방 이상호 골키퍼에게. 이성재 살짝 띄워 보냅니다. 손석영 터치 가져갔고요. 바깥발로 계속되는 김포FC의 공격. 아크 정면 돌아섰습니다. 자, 왼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이중호, 윤민호. 자, 이 경기장에 이제는 윤민호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박스 안쪽. 네, 조양기 선수는 화성FC 선수의 머리에 맞고 나갔다라는 그런 어필을 조금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주심은 골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중호 선수의 크로스였고요. 조양기 선수 머리 맞고 나갔다라는 주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효기. 조양기가 잡아놓고 오른쪽에 넓은 공간. 자, 이슬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슬찬 그대로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자, 흘러갑니다. 그리고 휘슬. 네, 윤민호 선수가 헤더를 위해서 뜨는 과정에서 일단은 파울이 선언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크로스를 굉장히 조금 높게 이제 천천히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윤민호 선수는 뭐 마지막까지 좀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효기 두 명 사이에서 버텨내지 못했고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윤민호 32번 윤민호 두 명 사이 반칙을 얻어냅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 저돌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윤민호 선수의 장점이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이번 장면에서도 좀 저돌적인 돌파를 통해서 좋은 위치에서의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박스 쪽으로 모여들고 있고요. 역시 이성재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조양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우위를 또 가져갈 수 있는데요. 흘러갑니다. 자, 박스 안쪽 걷어냈습니다. 이번에는 화성FC의 공격. 박준태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김효기. 네, 공격 숫자가 많았던 상황인데 김포가 빠르게 자리로 복귀를 하면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실점이 적은 그런 팀의 컬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렇습니다. 문기한 가운데로 벌려줍니다. 자, 올라와 있는 공용은 왼쪽 측면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자, 빠른 템포의 화성FC 스텝 오버 왼쪽 돌파합니다. 자, 이강현이 수비를 도와줬고요. 수비 맞고 나가면서 스로인. 양팀의 후반전 정규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조영진 선수가 영리하게 볼을 따냅니다. 박준태. 이강현의 수비 높게 띄워 보내요. 살려내지 못합니다. 높게 떴습니다. 자, 발이 살짝 높았는데요. 화성의 공격. 가운데로 조동건. 이용이 공을 따내면서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자, 경합을 붙여봐요. 앞쪽으로 속도 경쟁. 자, 손석영 뚫고 나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의 먼저 컨택이 있었습니다. 잘 끊어냈어요. 자, 가운데로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아크 정면. 박준태.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박준태. 이용이 긴 다리로 끊어냈습니다. 양팀의 공방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손석용 오른쪽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자,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득점이 필요한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 김포인데 계속해서 슈팅은 골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3분이면 충분히 양팀 모두 충분한 공격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렇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일단은 두 팀 모두 득점을 위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자, 마지막에 이 추가 시간 남아있는 3분 시간 동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프리킥 문기한이 준비합니다. 화성은 또 추가 시간에 또 득점이 많은 팀이죠.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헤더. 박준태 돌려줍니다. 문기한이 다시 한번 붙여줘요. 빠르게 쫓아가는 손석용. 올라와 있는 박성민. 문기한 붙여줍니다. 왼쪽 측면 공략합니다. 두 선수 모두 다 태클을 가져갔는데요. 반칙 선언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발목에 통증을 느꼈던 이성재 선수 같은데요. 자, 박경록 선수군요.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슬찬이 앞쪽으로 길게. 하지만 그 전에 나갔다라는 주심의 판정. 자, 김포FC 또 한 명의 교체 카드입니다. 백승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백승우 선수도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또 완성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 번 정도의 찬스를 좀 만들어주기 기대하면서 고정훈 감독이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 3분 가운데 2분 30여 초가 이제 흘러가는 시점이고요. 자, 손석영 선수가 빠져나갔군요. 자, 박스 안쪽인데요. 이상호 골키퍼가 점프해내면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방으로. 자, 교체에 들어온 백승우 잡아냈습니다. 자, 몸싸움 밀리지 않았어요. 두 명 사이 공격권 유지시킵니다. 조양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달. 이슬찬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자, 박스 안쪽인데요. 잘 끊어내나요? 다시 한번. 자, 박스 안쪽 슈팅!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김포FC. 이번 득점은 김포에게 굉장히 중요한 득점이 됐고요. 네. 화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잔디가 앞쪽에서 튀면서 공이 골키퍼 박성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갑자기 바뀌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단 한 번의 기회 윤민호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고 이슬찬 선수의 크로스도 날카로웠지만 처리가 잘 됐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고요.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끊어내는 과정 슈팅이 앞쪽에서 살짝 땅이 패인 위치에 맞고 박성민 골키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김포FC 선수들에게 운이 좋았고요. 이렇게 양팀의 수년된 27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 김포FC가 우승을 향한 도전장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왔던 윤민호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김포는 천안시 축구단과 이제 승점은 같지만 득실에서 좀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다라면은 경우의 수는 단 한 가지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네. 마지막 라운드에서 김포가 이기고 천안이 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김포가 더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최종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FC 오늘 경기 원정길에서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도 잘 짜왔고 그리고 김포가 계속해서 이제 밀집 수비를 잘 뚫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면서 좋은 수비적인 구성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마지막에 조금 불운한 실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 또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종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김포FC는 김해시청을 만나게 되고 화성FC는 창원시청을 만나게 됩니다. 수년된 27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김포FC의 승리 소식과 함께 모든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화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